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비행체가 이틀 연속 비행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는 비슷한 시점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종이 알려지지 않은 비행체가 지난 19일 밤부터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등록번호와 식별번호가 미상으로 나와 있는 이 비행체는 노콜사인, 즉 호출 부호가 없는 항공기로 아산과 태안, 서산, 평택, 충주, 진천 상공을 수십여 차례 반복 비행했습니다. 고도는 3만 피트, 속도는 시속 700km대를 유지하면서 20일 오전 6시까지 같은 지점을 최소 14번이나 선회했습니다. 이 미상 비행체와 비슷한 또 다른 항공기는 전날에도 한반도 중부 지역을 여러 차례 비행했습니다. 이들 미상 비행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부여한 24비트 주소로 이들 스스로 각각 71FC22와 71FC66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는 이 미상 비행체를 미국 공군 정찰기로 추정하는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군사 동향 등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18일 미군의 지상감시 정찰기인 EAC 조인트 스타즈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5일과 7일에도 EAC 조인트 스타즈의 한반도 출격 사실을 알렸으며 5일과 10일에는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인 P-3C가 각각 한국 해상에서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발언으로 도발 가능성이 관측됐던 지난해 말 미군은 EAC를 비롯한 다양한 정찰기를 한반도에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We do that through multiple platforms, Global Hawk being one of them, other air-breathing aircraft as others, as well as satellites, other technical means to gather intelligence. 북한의 군사적 동향에 아직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정찰기들의 잇따른 한반도 상공 출격은 북한의 어떤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연합훈련 등을 통한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 구축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 국방부의 조너선 호프먼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번 회담의 주 목적은 한반도 연합 방위태세를 위한 관계 지속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미군 주둔을 위한 재정 지원 동의안이 타결돼야 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담금 협상 결렬로 9천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 휴직이 단행될 경우 충격과 대안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을 계속해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가 이런 감시 활동의 일환으로 또다시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일본 영해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가 북한에 선박한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이번에 투입하는 초계기는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입니다. 다음 주 일본 영해에 배치될 포세이돈 초계기는 대잠 및 해상 정찰용으로 호주 공군 에딘버러 기지에서 출발해 일본 가네다 기지를 거점으로 운영된다고 호주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응해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를 다음 주 일본에 배치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린다 레이롤즈 호주 국방장관은 특히 호주의 공중과 해양 순찰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국방부는 2018-19 연례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아르고스 작전을 통해 대북 경제 외교적 압박 유지에 기여하겠다면서 초계기와 함대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아르고스 작전 이후 호주 방위군은 해상 초계기와 해군 호위함을 배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를 위한 지난 2년간 호주의 활동을 강조하면서 이번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 섬유, 해산물 등 금수 품목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했고 이후 2397호로 해상 차단 조치 등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항구를 입항한 금지행위 의심 선박을 납포하거나 검색 억류할 의무가 있으며 자국 영해상에서도 의심 선박에 관해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VN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 감염병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감염병을 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유엔 기구는 전염병 감시 확대를 위한 대북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과거 보고서를 통해 유엔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북한 전체 사망자의 25%가 전염성 질환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은 2018년 한 행사에서 북한의 감염병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며 북한 전체 인구의 32%가 감염병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에 갱신한 국가협력전략 현황에서 북한의 감염병 문제 심각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 첫 줄에 북한은 감염질환 관련 3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높은 결핵 비율을 낮추고 말라리아 발병률을 줄이며 예방접종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주요 전염병인 결핵은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513명이 앓고 있고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제대로 진단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말라리아도 900만 명이 발병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홍역, 매독 등 계절마다 크고 작은 감염 질환이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고 감염병으로 숨지는 비율은 공개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단 내릴 수 있는 간단한 일반 질병이 아닌 그 외에 질병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항생제 또 치료 약물의 내성을 가진 그런 전염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진단을 정확히 못하다 보니까 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 세균이나 기생충 등 후진국형 질환에 노출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 보건안보센터와 핵위협 방지구상은 2019 세계 보건안보 지수를 통해 북한의 보건안보 역량이 매우 열악하다며 세계 195개국 중 193위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ir record is quite bad on transparency generally, whether it's on contagious diseases or anything else. WHO도 이런 우려를 지적하며 전염병 질환에 대한 확대 감시 역량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지원이 북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N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과 관련해 국제기구가 대북 지원을 공식 요청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여상기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국제기구가 통일부에 공식 요청을 한 단계는 아니고 현재 문의 단계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여 대변인은 또 북한의 발병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공식 발표를 지켜보고 발병 사실이 있을 경우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력해 상황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는 최근 북한 보건성의 요청으로 실험용 시약과 고글, 장갑, 마스크, 가운 등과 같은 보건 종사자들을 위한 개인용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북한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문제 등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19일 언론에 공개된 사임서에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통해 대통령이 나의 사임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관리는 대통령의 기쁨에 따라 일하며 자신은 이달 28일자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미국을 위해 봉사한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의 일이 잘 되길 기원한다며 루드 차관의 사임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루드 차관이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북한 등 여러 현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 측과 이견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